한국과 요르단전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6강에서 한일전이 이루어진다는 뉴스는 사라지고 한국이 도망간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승 후보인 한국이 일본을 피하기 위해 요르단을 상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9일 요르단과의 평가전에 6대1 대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요르단전 무승부 경기는 영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아시안컵 성적은 영국 언론의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예선 탈락 가능성은 항상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탈락하면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남아있는 프리미어리그 일정에 큰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이라크전 이후에는 일본의 조기 탈락은 리버풀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출국 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리버풀의 엔도가 일찍 귀국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요르단과 무승부 경기를 하면서 한국이 결승전까지 못 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선 탈락은 아니더라도 16강이나 8강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이 2월 10일 결승전까지 카타르에 있지 않고 일찍 영국에 올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토트넘의 팬들도 혹시 손흥민이 일찍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무승부 경기를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다, 거친 언어로 동료들을 꾸짖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력으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손흥민이 크게 화를 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인터뷰도 소개하면서 충격적인 패배였다라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갑작스런 무승부 경기에 예상 못한 상황 변화에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한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일본과의 16강 격돌에 대해 황당한 보도를 해왔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일본과 조기에 16강에서 격돌하게 되면서 탈락 가능성이 발생했다라고 걱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대대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피하는 꼼수를 선택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 매체 풋볼조는 일본을 피하고 싶어서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무승부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피하고 쉬운 토너먼트와 일정을 선택했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조 2위로 올라가면 일본과 이란과 카타르를 줄줄이 피할 수 있고 경기 일정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본 언론은 한국이 말레이시아전의 주전들을 대거 쉬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 2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16강 이후를 감안해서 손흥민과 김민재와 이강인을 쉬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황희찬도 부상을 이유로 쉬게 하면서 완전한 2군으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르단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된 선수는 조규성입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온 조규성은 몇 번이나 황당한 슛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뛰기만 했지만 전체 공격 템포에 함께 발을 맞추지 못하면서 허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 19분에는 오프사이드 상황이었지만 비어있는 골대를 향한 슛이 골문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조규성은 바레인전에서도 전반 29분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경기 직후 한국 팬들은 조규성의 SNS에 몰려가서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주로 머리띠를 착용해야 하는 긴 머리를 지적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비난했습니다. 경기를 뛰다가 자꾸 머리를 만지는 것, 잘생겼다라는 외모 칭찬에 빠져있다는 것까지 지적했습니다. 결국 조규성의 긴 머리와 헤어밴드를 볼 때마다 짜증난다는 댓글까지 나왔습니다. 조규성도 이런 비난에 대해 모두 내 잘못이다, 경기를 뛰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나만 집중해서 잘하면 될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규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일본에서는 조롱과 찬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일본을 피하려고 한다면서 헛발질하느라고 고생했다, 조규성이 고의로 골을 안 넣는다, 한일전에서 도망치려고 조규성이 노력한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골키퍼 가슴으로는 툭 차줘야지라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은 요르단전 무승부로 2조의 운명은 최종전에서야 결정됩니다. 이번 대회는 승점이 같은 경우 승자승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과 요르단, 바레인이 물고 물리는 복잡한 계산으로 조 1위와 2위가 확정됩니다. 일본이 속한 D조는 이라크가 이미 1위를 확정했고 일본은 잘해야 조 2위가 되는 상황입니다. 16강에서 일본과 맞붙을 2조 1위는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선택에 따라 한일전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선택이 없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예선 탈락할 가능성은 1도 없지만 일본은 여차하면 더 큰 망신을 당할 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라크전 패배로 반드시 인도네시아를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을 잡고 일본과 함께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잡게 되면 확실하게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승부 경기를 하더라도 베스트 3위가 되면서 16강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죽기 살기로 혈투를 벌여야 하는 마지막 경기가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인도네시아에게 패배를 하더라도 베스트 3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문제는 이 전제는 이라크가 베트남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승째인 이라크는 마지막 베트남 경기에서 이군을 선발로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베트남이 이라크를 잡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일본이 4위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풋볼존은 신태용의 인도네시아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피파 랭킹 146위이고 베트남은 94위이지만 놀라운 투지로 승리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7년에 약 2년 가까이 한국의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을 정도로 지도력이 있고 신태용 매직이라는 표현까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축구 매체 사커다이제스트는 일본의 16강 상대는 바레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바레인이 요르단을 상대로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 조 1위로 올라오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한국이 일본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커다이제스트의 전망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무승부 경기를 하고 바레인이 요르단을 꺾게 된다라는 예상입니다. 일본이 3위로 올라가면 B조의 호주와 맞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일단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D조 2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조 1위가 한국이 아니길 바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에서는 골키퍼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스즈키 자이오는 아버지 국적이 가나 어머니 국적이 일본으로 만 21세의 시내입니다. 자이오는 메뉴의 영입 제안을 거절했다고 할 정도로 유망한 골키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유럽의 이적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메뉴가 오나나와의 재계약과 동시에 자이온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자이온은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메뉴보다 더 큰 구단으로 가겠다라며 거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대표팀 골키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본 대표팀의 가장 약한 포지션이 되어서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속한 D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오는 24일 오후 8시 30분에 펼쳐집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이라크와 베트남의 경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 2위가 결정됩니다. 한국이 속한 2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다음날 25일 오후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요르단과 바레인의 경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 1위와 2위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은 16강에서 일본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승리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